이렇게 오래 걸릴 줄 알았으면 그냥 가슴에 묻고 사는 게 나았을까 후회하기도 한다. 우리가 오랜 기간 힘겹게 싸워온 걸 정부가 한꺼번에 무너뜨렸다. 아베가 정식으로 사과해서 꼬리표를 떼고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법적으로 배상해야 끝이 난다. 15 소녀의 나이에 일본에 끌려갔던 김복동 할머니가 광복 71주년을 앞두고 한 말씀입니다. 제멋대로 받은 10억엔 그런 것을 바란 것이 아닙니다. 제멋대로 만든 치유재단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들이 바라는 것은 진정한 사과와 법적 배상입니다. 김복동 할머니는 일본이 철거를 요구하는 소녀상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녀상은 국민이 세운 것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물론이고 한국 정부도 마음대로 옮길 수 없다. 제멋대로 옮기는 것 생각도 하지 않길 바랍니다. 김광진의 톡쇼 18번째 시간은 소녀상을 만들었던 김석영, 김운성 작가와 함께합니다. 국민TV 조합원 여러분, 그리고 톡쇼를 사랑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톡쇼가 18번째 시간인데요.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빠르게 성장하는 것보다 바르게 성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그 발음이 어느 정도 단계에 왔는지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많은 사랑과 그리고 응원 더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고 하는 말인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역사를 잊었다고 꼭 미래가 없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 말에 숨어있는 뜻은 역사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잘못된 과거의 반복이 계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 교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절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그리고 그 전에 과거에 대한 제대로 된 반성과 참회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필요한 시기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평화의 소녀상이라고 하는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을 만들었던 두 분 작가분이시죠. 김석영 작가님 그리고 김운성 작가님과 함께 김광진의 톡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먼저 톡쇼 시청자분들한테 인사 한 말씀씩 좀 해주시죠. 저는 국민TV TV 방송이 유선으로 좀 보여줬으면 하고 항상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국민TV 회원이기도 하고요. 저희 조합원이시군요. 네. 예, 그래서 감사합니다. 항상 기대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제가 좋아하는 김광진 의원님께서도 이 자리를 하시니까 저는 지금 응원하는 입장에서도 이 자리에 나와 있고 저희가 또 응원 받는 입장에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항상 뭐 국민TV 항상 관심이 있었는데 제가 사실은 좀 소홀했었습니다. 네, 이번에 계기로 인해 가지고 국민TV 많이 애청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예. 그 이후에 뭐 더 많은 얘기들 나눠보겠습니다만 제가 방금 들으니까 오늘도 어떤 뭐 일들이 많이 있으셨다고 하던데 오늘 오전에 일정들 좀 알려주시죠. 일단 4시 반에 일어났고요. 그래서 백남기 농민께서 돌아가신 지 지금 20일 좀 넘었는데 그분을 추모하기 위한 추모의 벽을 보신각 앞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일어나서 아침에 세우고 그리고 기자회견하고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지나가는 시민분들께서 뭐 포스트잇이나 이런 걸로 이제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거죠. 네. 저희가 보기에는 어쨌든 TV에서도 보고 저도 그때 그 당시 현장에 이제 물대포 쏠 때 있었는데 분명한 것은 이제 직사로 해내 가지고 쓰러지는 것을 분명히 봤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살해 현장인데 그것을 봤는데 이게 이제 직사가 아니라 곡사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병사라고 하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고 추모의 벽을 만들어서 국민의 뜻은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보고 싶어서 추모의 벽을 설치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지나다니시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잘 전달해 주시면 좋겠는데 안타까운 건 그런 것 같아요. 저희 국회에도 있고 해보면 항상 이 말을 들었으면 싶은 사람들은 그 자리에 오지 않고 듣지 않아도 다 공감하고 이해할 만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만 얘기를 더 나누거든요. 근데 그 목소리들이 진짜 들었으면 싶은 사람들에게 크게 전달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추모의 벽 말씀하셨으니까 하나 생각나는 게
사실 뭐 이제 지금 이것도 그냥 그 나무 합판 이런 걸로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철제 구조물로 이렇게 만드신 건데 제가 두 분 작가님들을 이제 뵀던 첫 번째 인연은 효순이 미선이 이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추모탑도 지금 아직 갈 곳을 못 찾고 있는데 어찌 보면 백남기 스님의 추모의 벽도 조금 지나고 나면 이것을 어디로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에 빠져들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좀 안 드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직 사건이 이제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계속 이제 또 불행하게도 이제 자리를 못 잡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오늘도 이제 사실은 이제 경찰이 그런 행위를 하고 오늘 아침 또 세우는데 또 경찰이 일정 정도 또 방해를 하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가해자들에 대한 모습들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좀 앞으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리를 못 찾을까 봐 좀 걱정스럽습니다. 이후에 뭐 효수님 미선 얘기를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만 기억나는 게 3년 전인지 2년 전인지 그 서울시청 앞에 대한문 앞에 분향소 설치한다고 할 때 그때도 그 분향소 못 세우게 경찰이 막고 뭐 하면서 좀 슬픈 얘기지만 그래도 국회의원이 오면은 분향소라도 세워준다 그래가지고 국회에 있다가 또 그 분향소 세우러 간 기억이 있는데 누가 오면 세워주고 누가 안 오면 안 세워주는 것도 참 이상한 나라이기도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추모라고 하는 것을 위한 상시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딱 반나절 하는 그 천막 하나인데 그것도 용인해주지 않는 약간의 야만의 국가 같은 느낌? 그런 것들이 진짜 좀 정상화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대통령이 말한 비정상의 정상화인데. 예. 그러게 말입니다. 뭐 어쨌든 두 분은 다른 어떤 것보다는 소녀상이라고 하는 작가로 이제 유명하신 분들이신데 뭐 사실 그 전에도 워낙 그 많은 활동들을 해 오셨을 거 아니겠어요? 여기 방송 보시는 분들에게 나 소녀상 말고도 나 나름 괜찮은 작품들 많이 있다. 자기 자랑의 시간을 조금 하신다면.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데 김석영 작가가 이제 1988년도에 4.3을 주제로 한 그 한라산이라는 제목으로 4.3 주제는 첫 번째로 이제 그 조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조섭회 흑이라고 하는 팀에서는 1990년도에 5.18 광주 민중항쟁 기념탑을 하나 제일 먼저 또 광주 사건을 다루는 그런 조각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94년도에는 이제 동학 무명 용사탑 유령탑 이것을 제작을 했는데 이게 처음에 94년도에 세워질 적에는 그렇게 반응을 못 일으켰는데 이제는 일본 사람들도 알아가지고 엊그제도 이제 일본 사람들이 만나자고 해서 만났는데 이게 굉장히 높이 평가를 받더라고요.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그러면 그 동학 100주년 추모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정읍에 있습니다. 정읍에. 예, 그 사발통문 시작된 데 바로 옆에 있습니다. 김석영 작가의 칭찬을 대신 해주셨으니까 반대로.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일본 분이 높이 평가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형물들 어떤 기념 조형물들이 우뚝 서서 권위주의적이거나 좀 위압적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수평적으로 해결하고 거기에 대한 그 평등의 의미, 평화로운 의미 그런 것들을 한 부분에 대해서 그 가치에 대해서 극찬을 해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저희가 80년대 대학 생활을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꾸준히 지금까지 작업을 했는데 저희의 이제 중심은 공감이었어요. 공감이고 소통이고 저희가 알고 있는 것들을 나누고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그 사람들이 이 기록물을 통해서 기억해내고 이런 작업들을 꾸준히 해온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올 여름에도 교토에 단바 박물관 기념관에 저희가 저기 일제강점기 때 강제 연행 노동자상 그때 노동자로 끌려가신 분들을 기리기 위해서 강제 연행 노동자상을 단바에다가 세우고 왔어요. 민주노총과 같이 가셨던가요? 한국노총과. 한국노총하고. 네, 민주노총 대표분 못 오셨죠. 제막식에 참여를 못 하셨고, 그러니까 일본에서 다 오셨는데 억류를 당하셔서
못 들어오신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그런 걸 좀 예상해서 미리 한 10여일 전에 도착을 해서 그래서 이제 제막식에 참여할 수 있었고 거기 설치를 할 수 있었고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 이후에 많이 좀 그러니까 압력이 그러니까 다른 조형물 같은 걸 이제 세울 수 없는 그렇게 좀 분위기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는 괜찮은데 일본 사람들이 거의 전화를 하시고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저희는 이제 작품만 두고 왔는데 죄송스러움이 있죠. 흔히 말하는 민중미술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평생 해 오신 건데 그걸로 벌이는 잘 되십니까? 또 자랑해야 되는데? 아니, 저희는 대학 그러니까 저희가 결혼한 이후에 한 3년을 미술학원을 했어요. 근데 제도 교육에서 저희가 미술 교육을 시킨다는 게 저희하고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육이 그런 식으로 뭐랄까 주입식 교육으로 미술을 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많아서 저희는 그만뒀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작가 생활을 했는데 동시에 했죠, 작가 생활을. 근데 나름 잘 나가는 그래서 그걸로 먹고 살고 있었어요. 저도 자랑을 미대에 가려고 한 2년 미술학원 다녔거든요, 고등학교 때. 근데 저는 그 똑같이 그리는 걸 못 하겠어요. 그림은 저희 아버님도 국선하시고 해서 그래도 그림은 좀 그린다고 생각했는데 그 입시 미술에 따른 똑같이 그리기 이건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포기하게 됐는데 여튼 근데 조소 이런 건 정말 힘든 일인 것 같은데 훨씬 보면 근데 그 김석영 작가님이 더 잘 유명하신 분 같아요. 그게 아니라 저는 흙 만지는 걸 좋아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아이디어가 더 풍부한 부분이 있고요. 그런 것들을 좀 다양한 표현으로 하죠. 근데 저는 흙이 좋아서 그 흙으로 표현하는 걸 좋아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얼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흙으로 표현하는 것들이 제 작품 속에 많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어떤 약간 조금 더 걸러진 형태, 약간의 추상적인 작업도 하기도 하고, 그런 작업들이 우리는 해내고 있습니다. SNS로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는데 그분들의 질문 몇 가지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네. 먼저 트위터에 LESMI2017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저희 영상에 저 소녀상이 함께 보이고 있을 텐데 저 작은 소녀상은 판매하지는 않는 것인지 예전에 저도 뭐 스토리 펀딩 이걸 같이 해가지고 텀블벅 이걸로 받았던 것 같은데 따로 판매 계획은 없으십니까? 판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과 여성 인권 박물관에서 판매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터넷상에서는 온라인상에서는 그레이 포인트라는 피규어 업체인데 저희 작은 소녀상 프로젝트를 함께 해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업체에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저게 소, 중, 대 세 가지 사이즈가 있잖아요. 그걸 다 판매되고 있습니까? 10cm만. 작은 것만? 20cm, 30cm는 아직 뭐랄까 그때 판매하고는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30cm 소녀상을 고등학생들하고 함께 학교에 세우는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00개 학교에 세우기 운동을 서울 경기 지역. 근데 뭐 서울 경기 지역에서 시작을 했는데 부산까지 가기는 했어요. 그래서 20개 학교에서 지금 설치되고 있어요. 뭐 소녀상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아까 뭐 학교에도 뭐 100군데 학교 이런 얘기 하시는 것처럼 전국에 요즘 뭐 소녀상 세우기가 뭐 운동처럼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사는 순천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뭐 순천뿐만 아니라 지금 아마 전국에 다니다 보면 현수막들에 어느 지역 소녀상 건립 추진위원회 뭐 이제 이런 현수막들 엄청 많이 붙어 있는데 순천은 이번 주 토요일 날 개막식이거든요. 제막식이 있고 전주에 곡성에서 바로 옆에 곡성에서 또 하기도 하고 막 했었는데 전국에 이렇게 막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 드세요? 많은 분들이 화가 나셨구나가 더 많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작년에 여러 군데 세웠기 때문에 저희가 좀 올해는 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12월 28일 이후에 더 바빠졌어요. 그래서 근데 그때 바빠지면서 많은 분들이 전화를 주시고 집집마다 아니면 자기 친구한테 소녀상을 보내야겠다라고 해서 작은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었던 거고요. 근데 그런 의지가 지금에 있는 소녀상 제작이 전국에 되고 해외에 되려는 의지가 그런 것 같아요. 한일합의에 대한 문제점, 그 분노, 분노가 크신 것 같아요. 사실 지역에서 운동해 보면 저도 순천 지역에 이걸 세우는 운동을 같이 좀 했었는데
이 소녀상이 사실은 생각처럼 저렴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금액이 좀 나가는 건데 모금 활동을 하면서 지역 내에서만의 모금 활동으로 이걸 모으기가 쉽지 않을 거다 사실은 처음에 생각했었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지자체의 지원이나 아니면 대기업의 지원을 받지 않는 상태로 시민 모금으로 시작하자라고 시작해봐서 근데 거의 보름 정도 만에 그 몇천만 원이 다 차고 또 그 단체가 좀 운영할 수 있는 기금까지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교육 프로그램도 앞으로 하겠다 이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다른 또 단체와 다르게 다른데 어떻게 후원하는 것과는 다르게 그 마음의 분노라고 하는 것들을 표출하고 공감하고 또 표현하고 싶고 이런 생각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지금 전국의 소녀상은 몇 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나 지금 됐습니까? 지금 전국의 소녀상은 39군데 예. 저희가 만든 소녀상. 근데 저희가 만든 소녀상이 한 6가지 형태예요. 그 소녀상까지 포함해서 39군데 지금 세워졌고요. 순천이 이제 이번 주에 하면 이제 40번째 예. 소녀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해외에는 4곳에 설치되어 있어요. 예. 네. 일단 소녀상 뭐 아는 분은 다들 아시겠지만 소녀상에 숨어있는 이야기에 대해서 SNS에서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은 뭐 또 특히나 국민TV 조합원 분들은 많이 아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또 직접 작가분들이 설명해 주시는 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흔히 말하는 것처럼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하는 건 지금과 다르다 이렇게 말한 것도 있는데 우리가 사랑을 느낄 수 있게 잘 좀 설명해 주십시오. 부담스러운데. 일단 아까 이제 저희가 이제 작품 활동을 정말 공감을 많이 받고 싶어서 작업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소녀상이 제일 많이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쓰고 작업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소녀상은 저희가 평화비를 제작을 하려고 했던 정대업과 그리고 저희와 같이 이제 만들어지게 된 건데 이것 소녀상 또한 국민들의 기금으로 만들어졌어요. 이 소녀상은 처음에는 평화비라는 여기 이제 까만 요 자리가 평화비인데 요걸로 세우려고 했어요. 그 자리에. 근데 아까 이제 일본 정부의 압력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소녀상까지 저희가 이제 제작을 하게 된 그러니까 저희의 의지의 표명이죠, 말하자면. 그래서 소녀상의 형태가 이렇게 됐는데 저희가 수요 집회를 통해서 할머님들이 매번 앉아서 집회를 하세요. 그런데 할머님들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이유는 소녀 시절의 꿈을 잃어버렸고 소녀 시절에 당한 아픔을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소녀라는 말 때문에 이제 그런 표현을 하는데 저희는 이제 젊은 시절, 소녀 시절을 다 소녀 시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 시절을 잃어버린 할머님을 어떻게 하면 잘 사람들한테 알려낼까라는 생각 속에서 소녀상이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앉아있는 모습은 할머님이 앉아 계셔서 앉아있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 소녀의 의복은 한복인 이유는 당연히 조선의 소녀가 일제에 의해서 이렇게 핍박받았고 고통받았다는 걸 알려내기 위한 당연한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일본에 의해서 본인의 의지가 아닌 뭐 꼬임을 당하거나 아니면은 속아서 가거나 끌려가시거나 이랬거든요. 그런 역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칠게 잘리워진 인연이 끊긴 남에게, 그러니까 타에 의해서 인연이 끊긴 모습을 이렇게 거칠게 잘리워진 머리카락으로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어깨 위에서는 먼저 가신 할머님들, 그러니까 지금 거의 20만 명 가까이 된 할머님들이 끌려가셨는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할머님들은 238분밖에 안 계세요. 그러니까 2부까지 아까 수요 집회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200분을 더 추가해도 500분이 다 안 되시거든요. 그 나머지 분들은 다 돌아가셨거나 돌아오지 못하셨거나 이러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과 지금 연결해주는 그렇죠. 영매 역할을 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새를 어깨 위에 앉혔고요. 또 새의 의미는 할머님들이 여기까지 추구하셨던 그 다음에 여성과 아이들이 평화로운 세상, 그리고 하여튼 그런 의미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자유도 상징하고요. 그래서 처음에 소녀상은 일본 정부의 항의가 없었다면 다소곳한 손이 됐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가 작업하는 과정에 계속 일본 정부가 이렇게 항의를 한다는 메시지를 듣고 더 이상 안 되겠다, 좀 더 적극적으로 의지를 표현해야 되겠다는 의미에서 주목을 줘서 다짐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만 명 되시는 분들이 끌려가셨는데 많이 돌아오지 못하셨고 돌아와서도 가족한테 외면당하고 나라에서도 제대로 된 치료도 되지 않고 지금 이 지경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불편함 그리고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그런 역사를 담아서 맨발로 뒤꿈치가 들린 모습으로 표현하게 됐고요. 여기 뒤에 그림자는 고통받았던 할머님의 삶,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 이 땅에 와서 고통받았던 역사 또한 포함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어두웠던 할머님들의 역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그림자를 표현했는데 이 그림자는 저희 딸의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저희 딸이 아이디어를 줬고 그래서 저희 딸이 많이 도와준 부분이 있고요. 그림자 한가운데 이 하얀 나비는 할머님들이 환생하셔서 저희와 함께 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고요. 여기 빈 의자는 여기를 그러니까 먼저 돌아가신 할머님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저희와 함께 하고자 그러니까 함께 했으면 하는 마음을 담았고요. 또 하나는 수요 집회가 아니더라도 이 앞을 지나다니시는 모든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일본 대사관 앞을 바라보시면서 할머님들이 왜 저 자리에 앉아서 20여 년이 넘게 수요 집회를 하시고 계실지 그거를 생각해 보는 자리 그리고 그런 생각 속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함께 하려는 의지의 자리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하고자 하는 약속의 자리 그래서 저희가 약속의 자리라고 저희는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루어졌고요. 여기 평화비는 이제 기로녹 할머님이 얼마 전에 영화에도 나오셨는데 부산에 그 기로녹 할머님이 직접 쓰신 글을 새긴 겁니다. 김문성 작가님도 이렇게 설명 잘 하실 수 있죠? 더 잘하죠. 더 잘하죠? 더 잘하는데 이게 어디를 보고 얘기해야 될지 몰라서 그 하나하나 알면 알수록 숨어있는 이야기들 그리고 우리들이 어떤 것들을 같이 공감하고 고민해야 할지에 대해서 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일본 정부가 어찌 보면 그냥 작은 조각상 하나일 수 있고 이게 바로 직접적으로 막 위안부를 딱 상징하는 모습처럼 보이지도 않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 12월 28일 날 합의에서도 그렇고 지속적으로도 이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이 아마 이런 것 같아요. 그 제국의 위안부라고 하는 책을 썼던 분이 있잖아요. 뭐 저희와는 전혀 생각 자체가 매칭되기가 참 쉽지 않은데 그분이 바라보는 시선이라고 하는 게 어찌 보면 일본이 이 소녀상을 바라보는 시선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 책의 일부를 조금 옮겨서 들려드려 보겠습니다. 소녀상은 성노동을 강요당한 위안부를 상정하는 상징일 텐데 성적 이미지와는 무관해 보이는 어린 소녀의 모습이다. 조선인 위안부는 국가를 위해 동원되었고 일본군과 함께 전쟁에 이기고자 그들을 보살피고 사기를 진작한 이들이기도 했다. 대사관 앞 소녀상은 그녀들의 그런 모습을 은폐한다. 소녀상은 그때의 조선인 위안부라기보다는 20여 년의 데모와 운동가가 된 위안부이다. 이렇게 표현한 한국분이 계신 거예요. 이런 모습들과 일본 대사관의 지속적인 의견들에 대해서 작가님 좀 어떤 생각 드세요? 제국의 위안부 쓴 박야 이제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 글을 쓰기 전에 작가한테 한 번이라도 좀 물어봤었으면 좀 좋았을 뻔했는데 그 자기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오해를 해버린 거죠. 그리고 그것도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일본의 입장을 이렇게 더 이제 편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는데 실제로 이게 이제 성적 이미지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그 앞에다가 그러면 성적 그 피해를 받은 모습을 그대로 해야 되는지 그거는 우리는 이런 몫을 했는데 그렇게 표현하고 싶으면 본인이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마치 이제 이렇게 잘못 이제 오해를 하게 하는 부분도 있고 너무나 이제 말 같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실제로 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는지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일본 정부의 입장이 그랬던 거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좀 사실 이제 좀 불편한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불편함을 좀 말씀해 주시죠. 그 불편함이라는 게 우리는 일본 정부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요번에도 나왔죠. 그러니까 12월 28일 합의가 일본의 입장을 마치 이렇게 우리한테 강요하는 듯한 부분들이 박유하 씨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본의 평화운동가, 일본의 여성인권운동가들이 되게 위축되고 있고, 그리고 중도 입장,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제 자기 원죄 의식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중도라든가 아니면 그 보수 우파라 하더라도 이 얘기를 잘 못 건드렸는데 박유하 씨가 그걸 이제 좀 터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이제 자기들의 잘못을 털어놓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 한국의 우리 이제 인권 활동가도 그렇고 일본의 여성 평화 인권 활동가도 그렇고 그 이제 입장을 잘 표현을 못하고 굉장히 위축됐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불편합니다. 이 논의가 어찌 보면 12월 28일 이전과 이후로 많은 국민들도 나뉠 것 같아요. 근데 이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어찌 보면 당사자처럼 활동을 하고 계신 건데, 일본 대사관의 모습을 보면 진짜 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왜 저렇게까지 하게 될까라고 하는 생각들? 뭐 오늘도 뭐 수요 집회 다녀오셨던 걸로 제가 아는데. 사실 이제 전쟁이라는 게 막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전쟁 속에서 다 벌어진 일들인데 전쟁을 왜 할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근데 전쟁이 장사더라고요.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지배하게 되면은 모든 걸 다 줄 수 있는, 그래서 자원이면 자원, 그리고 노동력이면 노동력, 뭐 군대 병사로도 끌고 가고 문화재도 또 가져가고. 근데 이제 여성 인권에 대해, 그것도 미성년 여성 인권에 대한 성도 착취할 수 있는,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이 우리나라의 모든 것을 가져갔는데, 그게 한 나라가 아니고 굉장히 20여 개국이 넘는 나라를 그렇게 침략을 했고, 그리고 그 나라들의 모든 것을 가져가서 일본이 지금 부국이 됐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남의 나라를 침략해서 자기가 이제 부자가 되고 선진국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이것을 지금 지우려고 하잖아요. 철저하게 감추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역시 가해자, 이 부분들에 대한 것이 그들의 모습을 그냥 보여주는 거고, 전쟁을 또 하려고 또 노력을 하려고 하는 것 보면 또 다른 전쟁 장사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께서는 지금 김광진의 톡쇼를 함께 보고 계십니다. 뭐 전쟁이라고 하는 얘기를 주셨으니까, 그리고 뭐 일본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전쟁이 또 일본만 벌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피해자일 때도 있었고 가해자일 때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혹은 한반도에서 그 환경 자체가 벌어진 일들도 많이 있는데, 뭐 효순이 미선이 사건도 그럴 것이고, 미군 기지촌 문제도 마찬가지일 거고, 혹은 우리가 베트남전에 가서 벌였던 이런 여러 가지 일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그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다 같이 고민하시고 각각의 상황들과 같이 연대하고 일들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목표일 것 같아요. 최근에 이 말처럼 전쟁 없는 세상을 위한 전시회를 하셨는데, 네. 그 소개 잠깐 먼저 좀 해주시겠습니까? 전쟁 없는 세상을 위한 이제 전시인데, 이 전시는 보시다시피 이제 포탄 갖고 이제 작품을 한 건데, 매항리에. 네, 맞습니다. 예. 화성시 매항리에 미국이 한 54년간 포탄을 연습을 한, 항공기를 연습한 그 포탄들을 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포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죽임의 무기에서 새로운 생명의 이제 그것으로 이제 표현하는 어떤 그런 작업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앞전에 이제 전시는 이제 칼을 쳐서 보습으로라고 하는, 그러니까 무기를 녹여서 쟁기로 만드는 그런 이제 제목으로 전시를 했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많은 무기들이, 그러니까 매항리에 가보면은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많은 무기들이 전 세계에 있는 거죠. 전 세계에 있고, 그것을 또 실제로 이제 전쟁 속에서 하기도 하고, 그 무서움과 두려움을 한번 직접 보여주고 싶었고, 그런 것들이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게 되게 만드는 우리 예술가들의 몫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본 것입니다. 제가 서울 시청에서, 그 시청 광장에서 전시할 때도 같이 가서 한번 했었고, 그 뒤에 따로 이제 전시관에서 이제 하실 때도 있었는데, 그때 또 일본 다녀오신 거잖아요. 네, 그 맞습니다. 전시하시는 시기에. 근데 많은 걸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저도 국방에 4년 했지만 포탄이 그렇게 무거운 줄 몰랐어요. 그렇죠. 네. 들어오질 않았으니까. 예, 들어볼 일이라고 하는 게 잘 없는데 예. 막상 들어보면 참 작은 사이즈인 것 같은데도 이렇게 번쩍 들기 어려울 정도의 그 무거운 무기들이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죽이기 위한 연습들이 계속 있는 것이고 이게 단순하게 뭐 한 번의 전시로 지금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다양한 고민들을 지금 하는 프로젝트의 일환이신 건데 네. 그 이후의 계획들 좀 알려주시죠. 일단 평화를 위한, 그리고 저희가 이제 종전이 아니잖아요. 잠시의 정전이고 휴전인데 저희는 종전을 원하거든요. 그래서 종전을 위해서 좀 많은 나라의 미술인과 좀 연대를 해서 평화를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 주제를 갖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랑 다른 나라 미술가들이랑 같이 함께 아트 페어를 좀 하고 싶은 희망이 있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일단 저희는 매항이라는 곳을 알려내는 것도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땅에 이렇게 상처가 난 곳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미국이라는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여기서 연습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좀 알려내고 싶었어요. 지금은 연습은 안 하고 있지만 그것이 또 군산에 옮겨졌고, 지금 우리나라에는 지금 사드라는 큰 걱정거리도 있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알려내고 싶은 의미에서 이 전시를 기획한 게 있고요. 이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포탄을 한 1000점을 갖고 와서 지금 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매항리의 아픔도 표현하고, 그리고 매항리를 통해서 평화를 그러니까 상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철로 녹슨 그 포탄에 작은 싹 하나 이렇게 틔울 수 있는 작품들 보면 참 많이 있는데, 이게 시민들이 조금 같이 참여할 수 있거나 혹은 뭐 작은 성이라도 같이 연대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은 좀 없습니까? 이게 이제 워낙 무겁고 힘든 작업이라 사실은 그렇게 이제 쉽게 참여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큰 포탄에 사람들이 이제 거기다 글을 쓰게 한다든가 그림을 그리게 해가지고 사람들의 그런 마음들을 이제 전하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크게 이제 되면은 이제 평화의 나무, 생명의 나무, 이걸로 이제 변모시키려고 그러는데, 시민들이 그렇게 글을 쓰시면은 저희들이 가서 그 글을 팝니다. 이제 글라인더로 이렇게 파서 좀 영구히 좀 설치를 해놓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는 이제 그 기간이 종료되긴 했겠습니다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음 크라우드 펀드에 또 이 전시회를 위한 모금 활동 이런 것들도 이제 해 오셨는데, 이후에도 시민들이 직접 작은 소액이라도 좀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만들어 주시면 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의미 있는 곳에 힘을 합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고민들이 뭐 많이 있습니다만, 소녀상 얘기로 잠깐 좀 앞으로 돌아가 보면, 국내에도 지금 소녀상들이 많이 설치되고 있지만 또 해외에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가장 최근에 보면 이제 호주 시드니에 설치를 하고 있는데, 해외에 설치를 하는 경우는 어떤 경로로 이렇게 좀 하게 되고, 또 그럴 때마다 좀 어떤 생각들을 같이 하고 오시는지. 해외는 이제 뭐 좀 지역마다 이제 의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글렌데일 시, LA 글렌데일 시나 디트로이트 시 같은 경우는 한국 동포들이 이제 이렇게 스스로 이제 세우고자 이렇게 해서 세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호주라든가 이제 요번에 세워진 이제 중국에 가는 거, 그리고 이제 토론토에 세워진 거, 이런 거는 이제 지자체가 이제 이제 한국의 지자체와 한국의 지자체와 외국의 지자체가 이제 결연한 이제 그런 곳에서 한국의 지자체장님이 거기서 이제 세우겠다. 어떠냐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세우게 되는 것도 있고, 그런 의지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시드니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는 성남 이재명 시장이 자매 결연 맺어가지고 그런 일들이 있는데, 사실 국내에서도 뭐 하다 보면 지자체장의 뜻에 따라서 설치가 어렵기도 하고 뭐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곳들이 있기도 하고 뭐 그런데, 해외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해외는 특히나 일본이라고 하는 또 상대가 있으니까 일본 대사관이나 일본 기업들의 반대,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하셨던 글렌데일 시에서는 아예 재판까지 있었던데, 이
소녀상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라고 하는 소송이 붙어서 결국은 재판에선 승리하셨죠. 네, 승리했습니다. 예. 승소해서 그때 승소한 이후에 그곳의 글렌데일시의 시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역사의 잔혹한 일을 바로 알고 배워야 한다. 다시는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이유다. 이제 이런 말인데 사실 이런 말을 한국의 지도자가,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네, 맞습니다. 근데 저 외국에 저희가 사실 이름도 한 번도 들어보지도 않은 시장, 들어보지도 않은 도시에 누군가는 우리의 아픈 역사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힘을 모아주고 있는데 왜 이 나라에서는 이 말조차 소위 말하는 불가역적이라고 하는 합의로 인해서 말도 꺼내지 못하고 있을까. 얼마 전에 일본 아베 총리가 한 가지 얘기를 한 게 있지 않습니까? 일본 의회에서 누가 질문을 했더니 사과할 의사가 있느냐라고 했더니 뭐라고 답변했죠? 뭐 털끝만큼도 생각이 없다라고 예. 했죠. 예. 근데 더 슬픈 건 그건 일본의 입장이니까 예. 뭐 그럴 수 있다 손 치는데 더 슬픈 건 우리 외교부와 우리 정부의 입장이잖아요. 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 정부는 언급하지 않겠다. 언급하지 않겠다. 예. 참담한 국가인 것 같은데 어떤 생각 좀 드십니까? 그 김복동 할머님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에서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 그 능력도 없으면서 왜 그렇게 하냐? 그냥 가만히만 있어라. 우리는 1,000억 원 줘도 안 받는다. 그러니까 그 할머님이 그렇게 피해를 받으신 당사자가 그렇게 외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할머님들, 지역에 있는 할머님들을 찾아가서 아베는 배상금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베가 사과하고 반성했다. 이 배상금 받으셔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나라 정부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 지금 전쟁 범죄 국가였던 일본 정부하고 이렇게 대립각을 섰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제 대한민국 정부랑 얘기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정말 벽하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수준인 건데 사실은 그 벽만이 아니고 사실은 또 이걸 거꾸로 이제 우리들을 압박하고 있는 수준인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요번에 이제 미국에서 어디서 좀 세우자고 해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미국 어디에 한인 회장이 공문을 보여주더래요. 그 공문에 대한민국 정부가 이 활동하지 말아라고 하는 공문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입수하고 싶은데 그분이 이제 본인이 다칠까봐 그걸 공개를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결국은 일본 전쟁 범죄 국가 아베하고 우리 정부하고 똑같이 입장을 취한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슬픈 거죠. 우리가 조선 총독부도 아닌데 왜 그래야 될까? 왜 우리의 아픔을 왜 그래야 될까라는 생각이 계속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타까움을 빨리 끝낼 수 있어야 제대로 된 역사 공부도 할 수 있는 것인데 교과서만 바꿔서 그냥 원하는 내용만 기술한다고 역사가 바로 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나라를 좀 정상화 시킬 수 있도록 문화예술을 통해서도 그런 일들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얘기 나눴던 효순이 미선이 얘기 잠깐 좀 네. 해보고 싶은데요. 벌써 이제 12년이 흘렀죠. 네. 근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어째 보면 이제는 가물가물해지긴 했어도 그 두 소녀의 이름은 기억하고 있을 것 같은 미군 장갑차에 희생된 두 소녀에 대한 이야기죠. 그 추모비를 만드셨는데 앞서 우리 짧게 얘기한 것처럼 지금도 공간을 지금 마련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것과 연계되는 스토리들 조금 좀 설명해 주시죠.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일본에 대한 이제 반일 감정이라든가 일본이 잘못한 건 이야기를 이제 쉽게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미국 얘기만 나오면 이제 이게 중북 뭐 좌파 이렇게 이제 매도를 당하는데 사실은 효순이 미선이가 그 여중생이 자기 친구의 그 생일날 이제 그 케이크 정말 같이 먹으려고 이제 그 길 가다가 그 엄청난 사건을 당한 거잖아요. 근데 가해자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무죄. 이게 그냥 교통사고도 사실은 가해자가 있는데 그렇죠. 이렇게 사람을 죽여놓고도 이것이 우리 법적 권한을 행사를 못하는
그것도 소파 문제 때문에 이것을 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은 그 가해자가 미국으로 가서 지금 살고 있는 현상이잖아요. 그리고 그 문제를 제기를 하면서 지금 이 추모비를 만들고 그 뒤 여동생을 좀 추모하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이게 어디다 좀 세우려고 하면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압박이 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교묘하게도 들어오고 아주 확실하게도 들어오고 있는데 사실은 이 효선이 미선이 추모 조형물은 사고 현장, 지금 미군이 만들어 놓은 추모비 그 자리에 같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좀 할 수 있게끔 국민들이 좀 많이 좀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미군이 세운 탑은 세울 땅이 있는데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만든 탑은 지금 이 시간에도 땅 한 평을 구하지 못해서 어느 교회 잔디밭에 있다가 또 어디 공간에 있다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실은 뭐 올해 이제 그 땅을 좀 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계약이 될 것처럼 막 해서 제가 그 계약금도 막 구하러 다니고 막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얼마 전에. 근데 결국 계약을 다 하겠다고 했는데도 이상한 보이지 않는 손이 계약 당일날 발생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까지 이 추모의 마음도 하지 못하게끔 만들 필요가 있을까? 제가 그날 현장에서 조감도 이렇게 발표하면서 여기를 좀 평화공원으로 만들자. 그게 뭐 주한미군 물러가라 이런 외침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뭐 전쟁 가해자니까 책임을 지라라고 하는 어떤 시위를 하는 것도 아닌 그냥 단순한 진짜 두 소녀의 슬픔을 생각하고 또 사람들이 잊지 않게끔 하자라고 하는 그 정도의 마음인데 그 정도도 허용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아까 제가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 효순이 미선이 추모위원회와 뭐 평통사와 다양한 단체들이 지금 연대해서 기금을 마련하고 또 평화공원을 만들기 위한 생각들을 하고 있으니까 언제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잊지 않으시고 함께 할 수 있을 때 작은 후원이라도 함께 해서 땅 한 평 사기 운동 이런 거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의 땅으로 했으면 좋은데 그 얘기도 하나 있네요. 학교에 사실 이 친구들이 다녔던 학교에 이걸 놓기로 했고 학교라도 거의 합의가 됐었는데 그것도 또 무산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알고 보면 진짜 슬픈 얘기들만 계속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좀 잘 돼야 우리가 미국에 일본에게도 더 할 얘기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잘 해야죠. 근데 14년 되지 않았나요? 14년인가요 벌써? 네. 그렇군요. 예. 여러분께서는 지금 김광진의 톡쇼를 함께 보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은 슬픈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 슬픔을 또 잊지 않고 계속 얘기하는 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의 미래라고 하는 것들이 훨씬 더 정상화되기 위한 것인 것 같아요. 잘못이라고 해서 그냥 덮어두는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겠죠. 그런 일들이 우리가 똑같이 일본에게 겪었던 것처럼 베트남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하시는 작품에 베트남 피에타 이 작품 준비를 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운동을 하고 계신데 이 소개를 조금 해주시죠. 베트남 피에타는 위안부 역사 또한 저희도 미리 알고 있었는데 행동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근데 베트남에서 한국군들이 학살한 역사 또한 저희가 청년 시절에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뭘 해야 될지는 정말 까마득하게 이제 잊고 있었는데 사실 할머님들이 이제 희망나비 기금을 마련해서 베트남과 그리고 전쟁이나 내전을 통해서 여성들이 피해받은 곳에 기부를 하세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안 되겠다. 우리라도 이제 문화예술인으로서 무언가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목적의식을 갖고 평화기행을 갔어요. 그래서 베트남 평화기행을 갔는데 그곳에는 증오비가 있어요. 그리고 위령비가 옆에 있고 근데 증오비가 한국군이 너희들이 이렇게 쏴 죽였단다 이런 문구가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또한 많이 놀란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분위기 자체가 한국 사람에 대해서 좀 이렇게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아직 존재하고 계셨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여 년 동안 이런 일들을 화해로 이끌어내기 위한 평화운동가 분들이 또 존재하고 계셨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평화 기행을 할 수 있었고, 그러니까 그때 피해 당하셨던 당사자 분들을 통해서 증언도 들을 수 있었고, 예, 그런 역사 현장을 원래는 갈 수는 없어요. 민간인이 아무렇게나. 근데 그런 현장을 갈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평화 기행을 갈 수가 있는 계기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위령비를 보게 됐는데, 위령비에는 한날 한시에 돌아가신 분들이 이렇게 430분, 막 300 몇십 분 이렇게 계시는데, 그 위령비 안에 이제 몇 년도에 태어난 연도가 쫙 써 있어요. 근데 돌아가신 날짜랑 같은 해에 그 해에 태어난 아이들이 많이 죽어 있었어요. 예, 그런데 그 아이들은 이름이 없는 거예요. 아가가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가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그 아가들을 위한 그러니까 추모의 어떤 형상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가들을 위해서는 엄마의 품이 필요했고, 그게 이제 대지의 여신이기도 하고 생명의 여신이기도 하고, 그런 엄마가 아가를 보듬고 있는 모자상이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모자상은 이제 자자가 아들 자자라서 이제 그거보다는 피에타상이 좋을 것 같아서, 예, 피에타상으로 이제 베트남 피에타상으로 저희는 불러지고 있고요. 그래서 아가를 품에 안고 있고, 베트남의 자연과 함께 베트남의 자연이 베트남의 물소와 베트남의 바람, 베트남의 국화인 연꽃, 그리고 프로메리아라는 이제 꽃, 하얀 꽃이 있는데, 그러니까 추모의 의미에서 그 꽃을 바친대요. 그래서 그런 꽃과 베트남의 자연이 함께 이 아이를 이렇게 보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같이 위로하고 있는 그런 형상인데, 베트남어로 이제 베트남에서 번역되는 말은 무명 아가를 위한 마지막 자장가라고 번역돼서 이제 베트남에 소개됐고요. 이제 무명 아가가 베트남 말로 보잔이래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제작을 해서 기증을 하겠다고 의지를 보였어요. 그러니까 그 평화 기행에 주최하시는 분한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구수정 박사라고, 예, 그분한테 이렇게 의향을 밝혔고, 그분이 저희의 기증을 위해서 지금 애쓰시고 계시는 과정에 있고요. 그리고 언제쯤이나 그 작품 완성돼서 이게 기증이 작품은 완성이 됐어요. 이제 가기만 하면 돼요. 근데 아무래도 베트남과 한국의 이제 뭐 외교적인 문제, 무역이 엄청난 부분이 한국이 차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아직 그것 때문에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무역에도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사과를 한다고 하는 건데.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사과하고 반성을 안 하는 것처럼, 그 화해와 치유를 막 강요하는 것처럼, 우리 이제 베트남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받을 의향이 있다. 그런데 한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와라. 근데 한국 정부에서 그 허가를 내줄 리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가해자의 모습은 거의 같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여기도 지금 어려움을 좀 겪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이런 걸 보면 참 안타까워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먼저 잘못된 것에서 진솔하게 사과하면 되는 건데, 맞습니다. 그런다고 뭐 무슨 지금 와서 지금 사과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뭐 어떤 책임을 지우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연속돼 왔던 정부로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진짜 일본에게도 우리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을 거고, 국제사회에도 더 훨씬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는 것인데, 진짜 좀 기존의 민주정부 10년에서는 어땠는지, 뭐 이런 것들도 좀 그때는 왜 못했는지에 대해서 짚어봐야겠지만, 차기 정권이 또 좀 바뀐다고 하면 이런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진솔하게 말하는 것, 그것은 당연한 일이잖아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사과하고 반성하는 것. 그래서 같은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게끔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는 우리 국민들에게도 참 필요한 일일 텐데, 그런 일들을 좀 해내는 정부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만들어져 있다는 그 작품이 빨리 원래의 자리를 좀 찾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 국민들의 뜻과 마음이 좀 전달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회가 된다면 그 작품이 갈 때 저도 같이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지금 일본 기자분도 예. 꼭 본인도 함께 하겠다고 오히려 일본 분들이 더 관심을 많이 갖고 계세요. 예. 우리가 잘하면 정말 일본도 더 큰 자각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텐데 우리나라도 일본하고 지금 입장이 똑같아서 예, 그래서 많이 속상해요. 제가 그 민족문제연구소라고 하는 곳에 사무국장을 좀 했었는데 있어 보면 일본의 그 제야 작가 그 교수분들이나 아니면 기자분들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서 혹은 뭐 영화 감독 이런 분들 중에서도 의식 있고 그때의 잘못에 대해서 제대로 된 반성하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분들과 훌륭한 분들이 많죠. 연대하는 것들도 잘했으면 좋겠고 네. 마찬가지로 또 베트남전을 생각하는 한국에도 좋은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네. 그 마음들을 연결해주는 일들도 함께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오늘 뭐 긴 시간 동안 얘기 이렇게 많이 해주셨는데 그 1시간 동안의 얘기에서 다 못하신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그 이야기가 이 책에 어느 정도 아로새겨져 있을 것 같은데 책 한번 들어주시죠. 예. 네. 빈 의자에 새긴 약속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최근에 나온 책이죠? 네, 예. 맞습니다. 뭐 책 속에 아마 제목만 보고 책 표지만 봐도 대략 어떤 이야기일지 아실 것 같은데 그래도 독자분들에게 좀 책 소개 좀 해주시죠. 이건 그러니까 저희가 작업을 하면서 느낀 거 그리고 소녀상을 제작하면서 느낀 것들이 여기 그러니까 과정들이라든가 저희의 마음들이 여기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각 지역에서 어떻게 소녀상이 만들어졌는지 그런 설명도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다른 것보단 우리 김복동 할머님이 여기서 저희한테 응원을 주신 메시지가 있는데 여러분이 이 책을 많이 읽어주시면 과거의 우리 역사를 세계에 널리 알리는데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고 예, 응원해 주셨어요. 예. 그래서 근데 저희는 이 약속이에요. 이 의자는 약속이라는 말씀을 아까도 드렸듯이 저희의 의지이고 약속이고 이 역사를 잊지 않겠다라는 그런 어떤 저희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함께 약속을 지키시려는 분들이 많으시면 이 책을 통해서 소녀상의 의미뿐만이 아니라 할머님들이 왜 거기 계시는지 그런 역사들을 좀 많이 알려내는데 힘을 보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진짜 실제 행동을 좀 같이 해주시는 것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구입해 주시는 것도 고마운 일이고 제가 항상 책 소개를 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말씀드리는 게 제가 예전에 친일인명사전을 팔 때 매번 하던 방식인데요. 요즘은 도서관들이 참 많습니다. 지자체에도 도서관이 있고 뭐 시립도서관, 작은 도서관, 무슨 마을 도서관 뭐 여러 가지 도서관들이 있는데 그 도서관들이 인터넷으로 새로운 책 주문을 접수받아요. 시민들한테. 혹은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본인의 아들, 딸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 혹은 대학생들이 보고 계신다면 대학교의 도서관 혹은 마을 도서관에 이 책을 그냥 클릭 한 번으로 새 책을 신청한다라고 하는 10초, 20초의 행동만 해주시면 어찌 보면 본인 돈을 들이지 않고도 많은 사람에게 의미 있는 책을 전달할 수 있거든요. 예. 방송 보고 계신 분들이 그 운동을 함께 좀 펴서 직접 내 방 그 서재에도 한 권씩 있으면 좋겠지만 도서관마다 이 책이 함께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저 빈 의자에 함께 약속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생각들과 삶을 통해서 우리 사회를 좀 정상화 시킬 수 있는데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100억이 아닌 1000억을 줘도 역사는 바꿀 수 없다. 식민지 시대가 아닌데도 우리 땅에 세워놓은 걸 치우라고 하는 건 말도 안 된다. 끝까지 싸울 것이다. 김복동 할머니께서 하신 말씀이신데요. 더 많은 소녀상이 전국 곳곳에 그리고 전국의 많은 학교에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앞으로 어떤 작품 활동을 하실 것인지 또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께 그래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한마디씩 해주시면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딴 데 가서 소개를 할 때 조각으로서 세상과 소통하고 싶은 조각가 김석영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조각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정말 그걸 통해서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어서 저는 나름의 제 직업에 좀 자부심이 큽니다. 근데 많은 분들도 저희 뭐 요구를 하기보다는 하여튼 저희와 함께 기억해주고 이런 것들을 잊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외면하지 않고 모든 우리 국민들이 다 거리에 나와 있는 것 같아서 무척 마음이 아프고요. 너무 바빠요. 사실은 모든 분들이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를 쫓아다니시면서 그것들을 다 본인이 너무 아파서 쫓아다니시는 건데 왜곡을 하죠. 지금. 예. 근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같이 기억해 주시고 뭐 응원 메시지라도 정말 이렇게 손가락을 움직여서 그런 서명이라도 좀 함께 해주시면서 같이 이 시대를 아픔을 좀 보듬고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김은성 작가님. 네, 우리가 그 가해자들한테 이렇게 사죄와 반성을 바라고 거기에 난 대답을 또 이제 바라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피해자로서도 자성하고 반성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돼야지 되는데 우리가 왜 남의 나라한테 이렇게 지배를 받아야 되는지 거기부터 사실은 우리가 온전한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배를 받는 거잖아요. 그만큼에 대한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아픔이 있는 것도 우리가 자성하고 반성해야지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좀 터놓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답을 내왔으면 좋는데 무조건 이것을 닫으려고 하고 외면하고 덮으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은 좀 없어졌으면 좋겠고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되고 함께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허심탄회하게 터놓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사회를 함께 잘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고 지난 겨울에 비닐 한 장 덮으면서 그 소녀상을 지키겠다라고 했던 그 청년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벌써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다시 또 이제 가을, 겨울이 오는 것 같은데 여전히 그 싸움들은 계속되고 있고 우리 정부가 하는 말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훨씬 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국가 그리고 국민을 지켜주는 국가의 모습을 기대하면서요. 그런 나라들을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